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할까? 누군가는 아무렇지 않게 넘기는 일인데 저는 그 일이 하루 종일 마음에 남아있을 때가 있어요. 누군가의 말투가 조금 달라지거나 표정이 잠깐 굳었다고 느껴졌을 때요. 그 잠깐의 순간들이 생각보다 오래 머릿속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날은 사람들을 만나고 돌아온 뒤에 힘든 일을 한 것도 아닌데 마음만 지쳐버릴 때도 있어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예민한 사람이 조금 덜 지치며 살 수 있는 5가지 정도의 방법을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예전에는 이런 제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를 탓하곤 했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가? 조금만 덜 신경 쓰면 좋을 텐데. 조금만 더 묻어내지면 좋을 텐데. 왜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넘기지 못할까? 왜 나는 이렇게 생각이 많을까? 그게 늘 궁금했어요. 어떤 날은 아직 하루가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피곤한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어젯밤에 머릿속이 쉽게 꺼지지 않아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거든요. 또 어떤 날은 낮에 있었던 일들이 하나씩 떠올라요. 누군가 했던 말, 잠깐 스쳤던 분위기, 내가 했던 대답. 그런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이어져요. 그리고 결국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건가? 그런데 어느 날 이 질문을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왜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나는 왜 이렇게 많이 느끼는 걸까? GPT하고 이야기해 보니 제가 감각적인 사람이라는데 이거 맞나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조금 다른 시선이 생기더라고요. 내 이 예민함을 없애야 할 문제라기보다 조금 다르게 관리해야 하는 감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예민한 사람이 조금 덜 지치며 살 수 있는 방법을 조금씩 찾아보게 됐어요. 대단한 방법은 아니지만 제가 실제로 연습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오늘은 그 중에서 5가지 정도 천천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다들 잘 알고 있는 방법이겠지만 몸의 긴장도를 풀어주는 거예요. 생각보다 우리같이 예민한 사람들은 몸이 뻣뻣하게 경직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는 보통 생각이 많고 마음이 불안하면 생각부터 바꾸려고 하잖아요. 괜찮아. 신경 쓰지 말자. 이렇게요. 그런데 생각은 생각만으로 잘 안 멈춰져요. 그래서 저는 몸을 최대한 이완시켜 보려고 해요. 어깨에 힘을 빼고 숨을 조금 천천히 쉬거나 심호흡을 하고 손가락을 탈탈 털어요. 누워서 할 때는 제가 바닥으로 스며든다는 느낌으로 나는 슬라임이다 생각하기도 해요. 몸이 조금 이완되면 마음도 같이 풀리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생각보다 몸과 마음은 많이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몸을 이완시키는 시간 동안 몸에 집중을 해서
잠시라도 생각에 환기가 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일부러 움직임을 조금 느리게 하는 거예요. 예민한 사람들은 생각의 속도도 빠르고 몸의 속도도 빠를 때가 많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예민하거나 불안하지 않을 때도 의식적으로 속도를 늦춰요. 급하게 걷지 않고 조금 느리게 걷고 손을 뻗는 속도도 조금 천천히 해봐요. 마치 나무늘보처럼요.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고 성격 급한 저한테 맞을까 싶었는데 의외로 그래서 더 효과가 있었어요. 이 방법도 해보니 몸의 속도를 늦추면 마음의 속도도 조금은 같이 느려지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세 번째는 혼자 있는 시간을 무조건 갖는 거예요. 이건 제가 어른이 돼서 제 상태를 인지하기 전 부모님과 함께 살 때부터 해왔던 방법이라 확실한 것 같아요. 저는 가족들과 함께 거실에 있더라도 잠시 동안은 제 방에 가서 혼자 있는 시간이 있어야 제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때는 그게 왜 그랬는지 생각을 못 했는데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오랫동안 해왔던 세 번째 방법을 못하게 되니 이 방법이 그동안 저한테 꽤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나마 요즘은 아이가 좀 크기도 해서 일부러라도 혼자 조용히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고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깐 쉬는 시간도 좋고 조용히 생각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도 좋아요.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고 환기돼서 다시 아이에게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네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같은 에너지를 쓰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 대학원을 다닐 때 토론 수업이 하나 있었어요. 교수님 포함 대학원생이 8명 정도 있었고 도넛 모양 테이블에 앉아서 한 명당 토론 시간이 3분 타이머로 제한되어 있었는데 그 순간 모든 시선이 한 번에 저한테 향하잖아요. 누가 어떤 표정을 짓는지, 누가 고개를 끄덕이는지, 그 방 안의 모든 사람과 공기의 느낌까지 모든 감각들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토론이 끝나면 몸이 아니라 머리가 먼저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스스로에게 계속 세뇌시켜요. 모든 사람에게 같은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요. 저는 이걸 마음에 울타리 쳤다 생각해요. 뭔가 대문을 걸어 잠궈버리면 단절인 것 같은데 울타리 정도는 제 영역 표시 같은 느낌이잖아요. 나와 정말 가까운 사람, 내가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 그 소수에게만 좀 더 마음을 쓰려고 해요. 다행히 아이를 키우고 있다 보니 상황도 그렇게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사람이 아닌 것에 몰입할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예민한 감각이 계속 한 사람에게만 향하면 쉽게 지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감각을 다른 곳에 조금 돌려보고 있어요. 지금처럼 그림을 그리거나 유튜브를 시작했기 때문에 원고를 쓰거나 혼자 조용히 시간을 보내는 지금과 같은 순간들이요. 무언가에 몰입하고 있으면 예민한 감각이
내가 통제하지도 못하는 사람의 말 한마디나 행동에 계속 신경 쓰는 대신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조금 더 깊이 쓰이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그럴 때 마음이 조금 편해져요. 이 방법도 한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유튜브 콘텐츠를 위해 한 게 아니라 제가 살기 위한 생존 전략 중 하나가 그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예민한 제 자신을 무조건 고쳐야 할 성격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느끼는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요.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 중에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는 분이 있다면 예민함, 요 녀석이 꼭 이상한 건 아니구나 인정해 주세요. 어쩌면 조금 더 섬세하게 세상을 느끼는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감각은 잘 사용하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큰 힘이 되기도 해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5가지 방법은 꼭 해보시기를 추천드려요. 저는 더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해 보고 있는데 솔직히 멘탈이 터지고 손발이 떨리는 순간에는 습관되지 않은 이상 생각이 안 나요. 알면서도 안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저는 이 행동들을 루틴처럼 해요. 불안도 높고 우울증 있는 초예민한 제가 오랜 시간 해왔던 방법이라 꼭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